안녕하세요. 수도권 10억 아파트가 8억, 7억 된다라고 전망이 나오니까 8.7억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충격이라는데 비투족들이 절망하고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3년에 10억짜리가 8.7억 된다고? 고작 1억 3천밖에 안 떨어진다고?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투기한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우두두 떨어지니까 절망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집값이 그동안에 너무 비정상적이었다. 거품이 너무 심했다. 저러한 부동산 거품이 대한민국을 망조에 들게 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공화국으로 만들었다라고 사실상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 뉴스를 읽으면서 어떤 흐름인지, 어떤 내용들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8.5% 하락할 걸로 전망한답니다. 서울은 마이너스 9.5%, 2년간 누적은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리 정점 이후에 하락폭이 좀 둔화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요. 금리가 정점을 찍는다. 언제쯤 금리를 정점으로 찍겠습니까? 2023년 내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2024년, 2025년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높인 상태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방 집값이 내려가는 게 멈춰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2023년, 2024년, 2025년 집값이 계속 내려갈 걸로 보여지고요. 2026년, 2027년쯤은 집값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아마 하락된 상태에서 저점에서 좀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집을 안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금리 정점 이후에 하락폭은 둔화가 될 거다. 금리 정점이 어떻다?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는 사실상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거래가 하락률이 올해 이제 16%였다고 하고 내년 전망까지 더하면 2년 동안 한 25% 떨어지는 거랍니다. 20억짜리가 15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평균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2년에 20억짜리였던 게 2023년 한 말쯤 되면요. 20억짜리가 15억 되는 게 아니고 한 10한 2억, 한 11억, 심한 경우에 한 10억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 뉴스는 내년 4월 이후에 집값이 내려가는 게 멈추고 그냥 한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23년에 주택가격을 전망한 게 전국 아파트 하락폭이 3.5%, 그러니까 올해가 2.4%였는데 올해보다 한 1.1%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그리고 같은 기간에 아파트 하락폭은 한 5% 정도 이제 떨어지는 걸로 전망을 했답니다. 여기서 전국 주택가격은 아파트 외에 비아파트까지 다 포함한 거고 아파트로만 따로 발라내니까 5%까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집값은 계속 이제 하락할 걸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 전망했을 때는 전국 아파트는 8.5%, 그리고 수도권 가격은 13% 추가할 걸로 전망했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8.5%다. 매우 이제 충격인 거죠. 매우. 그리고 주택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이 올해가 이제 전년 대비 한 47% 정도 감소했답니다. 한 54만 건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얘는 2006년 이후 가장 최저 수치랍니다. 10년 동안 평균 주택 매매 거래량이 97만 건인데 이에 비해서 한 55%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3년에는 주택 매매 거래량이 그래도 한 70만 5만 건으로 전망하고 있답니다. 두고 봐야 될 거죠.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내년에 주택 매매 거래량은 뭐 한 75만 건 정도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는 내년 하반기부터 집값 급락세가 꺾이고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서 거래가 회복될 거다라고 전망한 것을 바탕으로 한 수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2023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살아날까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집값 급등 시기에 2020년, 2021년에 2030들의 아파트 매입이 늘었답니다. 뭐 영끌한 거죠.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집을 산 거죠.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MF에서는 2019년 대비 집값이 10% 하락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20년, 21년 인상분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요. 2019년 대비 10% 떨어진다. 2019년 대비 떨어진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1년 4분기 주택가격이 2019년 4분기 대비 가지고 한 18% 상승한 거래요. 그럼 뭡니까? 현재 가격 비교해가지고 IMF에서는 한 28%, 대략 한 30%가량 떨어지는 걸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30% 떨어지면 에이 뭐 별것 없겠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평균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뭐 70%, 80% 떨어질 거고 어느 지역은 50% 떨어지고 어떤 데는 30%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편차가 되게 심할 거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뭐다?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현실로 내다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많은 충격을 겪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1% 오르면 주택가격이 2년에 걸쳐서 5% 떨어진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말은 한 3%, 기준금리 한 3% 올라가면요. 주택가격이 2년에 걸쳐서 한 15% 떨어지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충격이죠, 충격. 1991년 2분기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22개 분기 연속 하락해서 1996년 3분기까지 34% 하락한 적도 있었답니다. 이게 가장 큰 시기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집값 하락은 좀 많이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30들에게 영끌하게 만들었던 집값 폭등의 주범들 많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이래저래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많이 망가뜨렸죠. 부자는 더 부자 되겠고 가난한 민초들은 더 가난하게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짓밟아 놨죠. 다른 건 다 제쳐놓더라도 부동산 하나만으로는 대역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은커녕 앞으로 한 5년간의 하락세와 침체를 못 벗어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